우리가 지금 프로이드의 역동 이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프로이드의 드라이브 티어리가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 추적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라는 분이 자기의 끊임없는 사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이키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분은 이제 본능 이론, 인스팅트 티어리를 창안을 했는데 인스팅트 티어리 를 원래는 인스팅트라는 말은 동물에서 썼던 얘기인데 동물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이에요. 그걸 알 수 없어요. 동물은 이 인스팅트가 아주 완벽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인스팅트 본능대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동물의 세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동물 쪽에서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번역할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책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동물들이 의식을 가진 동물들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위주로 생각할 때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냥 만물이 아무 인간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사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죠. 어, 식물을 키워보시면 아마 플랜트를 키워도 어느 분은 플랜트를 키우면 굉장히 플랜트 잘 키우는 분이고 어느 분은 플랜트를 키워도 애써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 식물들도 누군가가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인바이러먼트 있으면 식물도 굉장히 잘 자라는 이런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감성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받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떠면은 만물 속에 이게 본성으로 있는 게 아닐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뉴욕 같으면 정말 요즘 서울은 더 심할지 모르겠는데 애완개를 키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동물과의 관계에 더 매달리는 심한 경우도 꽤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준 어느 분 얘기를 들어도 이분의 심리적인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가 20세까지 키워왔던 애완견이 사망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돌보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이 마치 자기 가족을 충분하게 애도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 같은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동물 간의 교류 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정서적인 역동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과 동물 간에도 굉장한 어떤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사람이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물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나 대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람에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개념을 넓히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우주가 다 이 하나의 어웨어니스 속에 있다고 하는 어떤 어, 고대 인도에서 발달했던 이런 브라만 사상이나 아트만의 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철학적으로 맞나 틀리냐를 떠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툴로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요즘은 저도 고대 문헌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읽고 있어요. 같이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보죠. 그래서 프로이드도 자기의 이론을 세우는 과정 속에 그 당시에 본인이 접할 수 있었던 자연과학적인 지식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인문학적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글을 잘 쓰는 분이었고 문학적인 재능, 철학적인 재능 모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디컬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이분은 인문학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서양에 들어와 있었던 단순한 고대 서양으로부터 봤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 등지에 동양으로부터 유입된 부분까지 다 소화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서양의 여러 사고들이 합해서 이분의 정신분석 이론이 수립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생각 속에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 가는데 이 역동 이론이 자연과학적인 이론으로 출발하지만 이 사회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천을 겪어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에 이때 자아라는 말도 없어요. 이 본능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본능을 처음에는 성적 본능과 본능이란 말은 동물에게 쓰는데 사람에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런 견해 때문에 드라이브라고 바꾸어서 이해하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추세인데 왜냐하면 동물은 우리 사람 생각에 그 욕동대로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마음의 갈등을 겪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잃어버린 진돗개니 수십 리 떨어진 곳에서 다시 자기 집을 찾아오는 과정 같은 것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 대상과의 관계에 매여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서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 안에 새로 만나는 주인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싶은 생각과 과거의 주인에 대한 끌림 이런 것들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물 심리학도 좀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동물 조련하시는 분들은 동물의 심리 속에 다양한 정서가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인스팅트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만으로 사는 게 아닌데, 근데 최초의 프로이드 이론은 본능 이론이니까 처음에는 성적 본능 이론과 자기보존 본능이라는 이 두 가지 이론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성적 본능 이론은 성적 역동 이론을 많이 발달시켰는데 어, 이 자기보존 본능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이론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초기에는 굉장히 관계적인 모델이었던 거죠. 굉장히 방어 모델이었는데 이 방어 모델이 중간에 위시 모델, 소망 모델로 가다가 다시 역동 이론으로 드라이브 디어리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그 이론 구성들이 끊임없이 인간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분은 자기 이론을 좀 더 정치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이드의 이론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게 우리는 어떤 이론을 연구할 때 이론은 하나로 확정되어 있는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프로이드의 이론은 흐르는 강물처럼 최초에 자기의 생각이 있었는데 어, 어쩌면은 지리산에서 발원한 이 강물이 중간에 오다가 여러 계곡에서 혹은 새로운 산을 만나면서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물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요소들이 섞여 나오면서 점점 풍요로운
그러니까 폭넓은 강물로 변화하는데 그 폭넓은 변하는 강물을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점점 어, 최초에 세웠던 이론과는 다른 이론으로 이렇게 변화해가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어,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 자체가 확정된 이론을 가지고 프로이드가 계속 자기 이론을 발달시켰다고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동양식의 얘기로 하면 프로이드가 이 이론이라는 어떤 대상상을 가지고 그건 확정된 대상을 그대로 연구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어쩌면 우리 사람에 대한 생각, 인스팅트, 본능이라고 한다면 이 본능이라는 거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해 나간다고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새로운 퍼스펙티브로 계속해서 이 본능을 새롭게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찾아낸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자연과학적인 생각인데 실제로는 이분은 본능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계속 달라졌다 보는 게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결국 본능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본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사이키를 구성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점점 달라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의 틀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혹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변모해 왔기 때문에 프로이드를 어느 특정 시점에 프로이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프로이드를 통째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리산에서 발원한 강물이 어떤 남해에까지 도달한다고 한다면 남해에까지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변천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이 강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서 계속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다 탐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강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걸 조사하는 것이 거의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프로이드를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이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프로이드가 끊임없이 자기 이론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그대로 추적한다는 것은 애써서 추적을 해 나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남해까지 도달해서 바다에 도달한 후에 다시 한번 상류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해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해의 폭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이드와 나의 교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프로이드 자체도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느 하나의 고정된 실체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모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무아 사상, 무아 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이해하거나 대상을 이해할 때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보면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게 동양적인 생각이요. 거기서부터 많은 오해가 생겨난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면은 만물은 유전한다고 하는 게 어떤 고대 그리스에서도 있었던 생각이죠. 그래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실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허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 프로이드의 이론 자체를 내가 정확하게 잘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시점에 프로이드를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과신하게 되면 프로이드가 끊임없이 자기 이론을 변모해 가는 과정을 내가 통째로 다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만큼 프로이드 자신도 자기가 가는 방향을 처음부터 알고 간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다기보다 애써서 뭔가를 이루고 싶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이론을 재구성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어떤 연구자로서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가 자기가 세운 이론을 끊임없이 다시 과거의 이론을 일정 부분 폐기하고 다른 이론을 계속 세워나가는 과정을 본인 스스로도 추적하기 어려웠고 나중에 후학들이 그걸 잘 추적하기 어려울 만큼 이거는 굉장히 그러한 태도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맹신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프로이드가 자기의 초기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면 정신분석은 발달하지 않았겠죠. 프로이드가 자기가 세운 이론을 끊임없이 다시 재점검하면서 새로운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을 수정해 나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전제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변화, 큰 변화를 끊임없이 거치고 있다고 보는데 프로이드의 이론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아마 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따라가지 않으면 이 논의를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만큼 정치한 이론들이에요.